브랜드 레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사회 2 11단원 중에 두 번째 중단원인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경쟁력 단원입니다. 자, 여러분 세계화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. 이 세계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점점 교류가 많아지면서 다 비슷하게 된다. 세계적으로 다들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비슷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전 세계와 교류가 많아지고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지역이 잘 나가려면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어야겠죠. 그것을 바로 지역화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지역화라는 의미는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지역성을 세계로 알리는 이런 것들을 지역화라고 하고 있습니다. 세계화로 인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점점 각 지역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지역의 지역성이라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. 간단히 예를 든다면 대전이라고 하면 노잼 도시라고 하지만 대전에 또 다른 거 성심당이 이제 뜨면서 대전은 빵의 도시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아니면 과학의 도시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더 개발해서 조금 더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지역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과거에는 국가가 교류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였다면 이제는 특정한 지역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또 보편적인 세계 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역화를 하는 데는 그냥 무작정 우리 특성이 뭐지? 그걸 잘 키워볼까?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. 그것을 바로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상품으로 팔 수 있도록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전략을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.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지역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구를 예를 들어보자면 대구는 굉장히 덥다. 그래서 데프리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지역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시켜주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역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광 산업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역화 전략이다.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더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지역화 전략에는 지역을 브랜딩하는 거, 그리고 장소를 가지고 그 장소를 파는 장소 마케팅,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,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상징하는 로고나 슬로건 아니면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하나의 상품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입니다. 하나의 브랜드라고 인식시키는 것이죠. 가장 유명한 예시가 뉴욕의 예시인데요. 뉴욕이 I love 뉴욕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뉴욕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했죠. 선생님 고향인 대구에서는 과거에 이제 컬러풀 대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. 이 브랜드가 왜 나오게 되었냐면 대구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. 옷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커튼 아니면 이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섬유를 제작하는데 매우 큰 산업을 하고 있는 것이 대구였습니다.
이런 대구에서 섬유 산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섬유랑 관련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컬러풀 대구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죠. 근데 대구에서 이제 이 섬유 산업이 조금 축소가 되고 섬유 산업들이 다 대구에서 많이 떠나고 있으니까 대구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낸데 바로 파워풀 대구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지역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장소 마케팅인데요. 이 특정한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인식시키고 그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. 그래서 장소라는 것은 뭐 유형의 어떤 뭐 건축물 아니면 랜드마크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나의 관광지로 만드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. 그래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잘 꾸미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들이 다 장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장소가 조금 더 특별한 장소인 것처럼 만드는 거죠. 지역 축제를 개최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장소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박물관을 만들기도 하고, 그래서 랜드마크를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대전에 가면 이 한비탑이라는 게 있죠. 최근에 한비탑이 새로 개장을 했는데 이런 한비탑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한비탑 주변에 과학공원을 조성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대전에 이런 뭐 랜드마크 말고도 굉장히 풍경, 야경이 좋은 곳을 이제 가지고 홍보를 할 수도 있고, 한밭수목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자연을 좀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죠. 이런 곳들을 장소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. 자, 다음 사진은 전주의 한옥마을 사진인데, 이 한옥들이 잘 모여 있는 곳을 가지고도 이 장소를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. 여기 오면 과거의 한옥들을 잘 볼 수 있어. 그러니까 여기로 관광을 와, 놀러 와.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 사진은 경주에 있는 사진인데, 경주에 바닷가가 있는데 경주 바닷가에 가보면 누워있는 주상절리가 있습니다. 이런 누워있는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경주에서도 이 누워있는 주상절리를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. 이 지역 아무것도 없는 자연인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장소를 만드는 것, 관광지로 만들어서 홍보해서 팔겠다라는 것입니다. 공주하면 딱 생각나는 게 군밤. 그래서 군밤 축제 같은 것들을 개최해서 공주는 군밤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지리적 표시제인데요. 이 지리적 표시제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상품들이 그 지역과 그 지역의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. 국가가, 우리나라가 해당 지역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한 경우입니다. 그래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것만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지도가 있는데 횡성에서 한우가 유명하니까 횡성 한우를 붙여준 거죠. 그래서 뭐 횡성 옆에 진부, 뭐 홍천, 여주에서 키운 소, 키운 한우에게 횡성 한우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잘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